저희는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론을 좀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한알령과 관련된 테마 종목을 하나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알령이라고 하면은 뭐 엔터, 컨텐츠가 대표적이죠. 화장품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기조나 한국 대선 장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장세,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그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준비 그리고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종이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월부터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증시가 부각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의 최근 기조를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무산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눈을 돌릴 곳이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이 증시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세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슬슬 한 종목을 좀 매집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까지 증시가 열리고 모레는 증시가 안 열리죠. 그리고 금요일날 열리고 월화는 또 안 열리고,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중에 하루 나를 잡아서 진입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변수 그리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응대로 그리고 그 전략대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계속해서 같이 한번 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9일 본격적으로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10% 하락했고요. S&P 500은 0.0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 부근에서의 변동성이 연출된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모두 장중에 낙폭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부근에서의 혼조세가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 크디 큰 이벤트가 자리 잡은 게 없어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디 큰 진전이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지금은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호재로 작용할 때가 곧 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근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호재로 많이 다가왔던 국면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여기에 대한 그 결과라거나 그 이후의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망 심리가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 심리까지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첫 번째, 최근 상승한 증시에 대한 일부 차익 물량이 출회되었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그런 와중 미국과 중국의 기조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미국은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인도와 조만간에 첫 번째 무역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만큼 국가별 소통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번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고 모두 AI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건지 여부도 꽤나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동향을 꽤나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벳이 이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50억 달러의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진 못했고요. AI에 대한 투자 증설 기대가 좀 유지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캐파가 확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만간 나올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호탄이 나올 것인지 여부에 집중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에 더불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관망세가 조금 돋보이고 있다라고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 중에 73%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73%라는 게 평상시 대비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2분기 컨센서스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기에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인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이번 주에 한국에 방문하잖아요. 한화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해군성 장관이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방문해서 이제 운을 띈 거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현재 조선에 대한 입지를 바라볼 때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위 국가인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도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거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은 우리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는 포인트라는 시각으로 계속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최근에도 일본과 한국의 협력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속보로 지금 실시간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거다, 이럴 예정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기업들 한번 봐봅시다. 성우하이텍, 동시효과, 수급 좀 들어오고, 넥스트레이드 종목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현대공업도 조금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화신, 명신산업, MS오토텍. 차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막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일부 종목들, 최근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흐름 잘 지켜보자고요. 오늘은 저희 종목들 점검 한번 하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같이 탐색을 해보고, 보유 종목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종목은 어떤 걸 들어갈 건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근 SK 해킹 사태에 대한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관련 추경안을 좀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동시효과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자, 4월 29일 국내 증시 장 개장했습니다. 자, 코나아이 38,200원 부근 매수 사인 전송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38,200원 부근 매수 사인 전송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단기 목적으로 38,200원 부근 매수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코나아이로 저희 오늘 진입 한번 해봅시다. 자, 코나아이는 곧바로 방향성 잘 잡아주는 모습이네요. 다행히 지역 화폐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긴 몰리는 것 같은데, 다른 관련주들도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자, 코나아이 우리 절반 매도 먼저 합시다. 39400 부근 현재 호가 부근입니다. 코나아이 30400 현재 호가 부근 절반 매도 일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절반 매도 하고 일단 진입 관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절반 매도 다들 진행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나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주식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어제 어떤 내용이 좀 확인이 되었었냐면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런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정치라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수 있던 관점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시에 굉장히 굵직한 테마인 조선, 그리고 그중에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한화오션의 악재가 나오면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강하게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 테마 위주로 흐름이 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던 이슈가 정치 혹은 보안, 그러니까 SK발 이슈죠.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SK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낙폭이 조금 차익 물량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았고, 오전 중부터 저가 매수가 한번 좀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던 코나아이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 만약에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오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도, 좀 빠진다고 해도 2분할까지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전에 방향성을 곧바로 위로 잘 잡아주는 모습에 일단 단기 절반은 차익 실현을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코나아이 절반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파동에 대한 재출발 자리겠죠.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오고 재차 이제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장대 음봉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때 주가가 급등하면서 임원진들이었나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온 걸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결국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물량을 한번 걷어냈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봉상에서 해당 자리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혹은 이탈을 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나아이는 전량 정리해야겠네요. 자, 코나아이는 전량 정리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평단에서 약손실 구간에서 전량 정리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매매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 그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좀 더 버텼을 텐데, 생각보다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보던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인을 보내드렸어요.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정리되면 됩니다. 자, 오늘 간만에 좀 오전 단타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까 상기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코나아이 단기 종목으로 저희 오늘 매매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매매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방송 보고 계셨으면은 뭐 따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사이클에 곧바로 위에서 잘 팔고 곧바로 다시 본전까지 하락하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쉽사리 나와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더 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본전 부근에서 약손실 구간에서 전량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있는 수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증시의 수급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에만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엄청난 의미 있는 수익까지는 아니겠네요. 아쉬운 건 아쉽네. 그래도 잘 방송 보면서 함께 매매하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을 좀 놓치셨던 분들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항상 이렇게 추천 종목 페이지에 몇 월 며칠 날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정리를 해놔요. 여기에 종목명이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22,200원 부근 1차 매수가로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진입한 종목인데, 기존의 스윙 중장기 저희 매집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20%로 보통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은 정부의 주도산업 기대에 이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 국의 정부에 수주를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들이 있어서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30%로 말씀을 드려두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아직 진입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현재 호가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리포트 잘 읽어보시고 매수가 진행돼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론을 좀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한알령과 관련된 테마 종목을 하나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알령이라고 하면은 뭐 엔터, 컨텐츠가 대표적이죠. 화장품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기조나 한국 대선 장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장세,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그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준비, 그리고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종이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월부터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증시가 부각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의 최근 기조를 보면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무산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눈을 돌릴 곳이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이 증시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세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슬슬 한 종목을 좀 매집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까지 증시가 열리고 모레는 증시가 안 열리죠. 그리고 금요일날 열리고 월화는 또 안 열리고,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중에 하루 나를 잡아서 진입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변수, 그리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응대로 그리고 그 전략대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계속해서 같이 한번 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다시금 거래대금이 살아나면서 자금들이 돌아가는 게 보이면은 기존처럼 좀 단기 매매를 조금씩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결산도 잠깐 보면은 중장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중장기 종목대로 매집을 이어가는 거고, 4월 달에는 매매를 막 안 한 편은 아니지만 3월 달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매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다 치더라도, 때가 마지막으로 활성화시켰던 데가 이때죠. 3월 중순쯤부터 3월 말
이때 저희가 단기 매매를 한번 활성화 제대로 시켰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한 2구간에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먹었었고, 항상 상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기에 증시가 방향성만 보인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곧바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 차분하게 매매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한 차례 밀려도 오케이 밀려봐라, 좋아, 오히려 밀리면 좋아, 이 관점으로 막 접근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안 빠지네. 이러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게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어요. 증시가 생각보다 안 빠지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는 한번 이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은 전저점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전 2500포인트는 한번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깨면 깨봐라, 한번 내가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나 봐라, 한번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점점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려왔고 준비해왔고 예상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강조를 많이 드리고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증시의 앞날을 어느 누가 100% 예단하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조리 다 그어 놓고 나서 움직이는 방향대로, 우리가 짜둔 전략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월달부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봅시다. 1차 목표 구간 제가 6월달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얼마나 크게 웃을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매매, 코나이란 종목 저희 단기 매매 했는데 방송 보면서 잘 따라하신 분들, 큰 폭의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마감이 되기는 되었을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셨고, 지금은 오전 단기 매매 자체에 우리가 엄청나게 혈안내가지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훨씬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전 단타는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 한 번씩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매집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집중하면서 계속 잘 자금을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